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불타기념관 따펑만 국가풍경구, 통학여왕제전 등을 돌아보는 1일 여행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손님 여러분들을 모실 곳은 세계 최대 불교 박물관인 불타기념관입니다. 이어서 따펑만 국가풍경구로 이동하셔서 따펑만 과해대교, 빈만 휴게구, 치펑 습지를 참관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후랴오 목림공원을 둘러보신 뒤에 통강인의 신앙 중심지인 동륜궁에서 왕예불을 참배하시겠고, 마지막으로 화교 해산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시식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광산 불타기념관은 카오슝시 따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안기대전을 거행한 이래 2011년 12월 25일 완공되었습니다. 1998년 인도로 건너간 성운대사가 인도에서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오면서 치아사리를 모셔두기 위하여 건립된 것이 바로 불타기념관입니다. 현재 불타기념관 옥불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불타기념관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총 면적 100헥타르, 전면에 8개의 탑, 후면에 대불, 남쪽에 영산, 북쪽에 기원이 있습니다. 주 건축은 중추선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경대청, 8개의 탑, 만인조상대, 보리광장이 있습니다. 예경대청은 중국 궁정식의 건축 양식을 띠고 있으며 정면대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한눈에 불타기념관을 조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중국 임원 건축의 특색을 살린 건축 양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경대청 내부에는 전통 식당, 찻집, 기념품점, 스타벅스, 채식식당 등 많은 상점들이 있어 참관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성운대사는 생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는데요. 불타기념관은 하나의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동경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운대사도 아마 참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슬로우 라이프의 진수를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기 오신 참가객 한 분 한 분이 종교 현대화 생활의 모든 것을 천천히 마음껏 체험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기념품 판매 구역에는 채식 식당이 있으며 각종 기념품에서 디저트류까지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 관련 문물도 다양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돌아가실 때 기념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타기념관 본체의 구조는 동서고금의 건축 양식을 융합한 것으로 양측의 회랑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을 차단해 주어 날씨에 상관없이 이 회랑을 통해 직접 본관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참관객을 보려한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관의 외관 건축은 인도 솔도파의 숭고한 양식을 모방하여 지어졌으며 본관의 각 모서리에 4개의 부탑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사성제탑이라고 합니다. 인도 보제가야 대보제사를 방불케 합니다. 성불대도 상측에는 8개의 중국식 보탑이 있어 대단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관 1층에는 금불전, 관음전, 옥불전 등 3전과 부처님의 일생관과 불광산 역사관 등 4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1층의 옥불전에서 조용히 참선하실 수도, 2층에 있는 4개의 미술관을 참관하실 수도 있으시며 3층에서 사경을 통한 수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광산 불타기념관에서는 마음을 닫고 풍성을 수양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좌불상은 높이가 50m이며 생동감이 넘치고 마치 부처님이 구름과 안개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엄하고 엄숙한
불타기념관에 오시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에 대한 경배를 함으로써 청정한 불심도 개발하여 인간에게 선량한 양심과 진심을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화합과 안정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따펑만 국제풍경구는 대만 남서안 해안에 위치한 대만 최대 내해석호로서 독특한 천연석호 경관이 그 특색입니다. 따펑만은 일제 통제 시대에 따탄이라 불리웠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 수상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49년 국민정부에 대만이 반환된 후 현재의 이름인 따펑만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육지, 바다, 섬 등 세 가지 유형을 아우르는 따펑만 국가풍경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풍경구는 16.7km의 험한 자전거 도로가 있어 유유자적하게 자전거로 달리면서 호수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자전거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전동차를 이용해서 호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종합 레저 휴양지로서 자극적인 육상 액티비티는 물론 온화한 수상 액티비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따펑만 국가풍경구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며, 조용히 해변가에 앉아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노을의 찬란함을 감상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이곳은 대만 유일의 국제 표준 미니 경주차 경기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나 중형 오토바이를 선택하셔서 이곳 미니 경주차 경기장에서 자극을 쫓아 달리며 고속 스피드의 쾌감을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레저 우락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레저 휴가 여관이 한 곳 있어서 이곳은 모든 미니 경주차 운전자들의 레저 휴양처가 되고 있습니다. 미니 경주차는 일명 까오카처라고도 불리며 일종의 소형 경주차로 고카트로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미니 경주차 운동의 기초로 초창기 미국 비행사들의 일종의 레저 오락이었던 것이 후일의 경주 종목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구미의 국제 미니 경주차 운전자들 중 약 70% 이상이 카팅처 훈련을 통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치펑 습지는 따펑만 동남방에 위치하며 점유 면적 9.5헥타르입니다. 본 구역의 인공 습지 시스템은 폐호수 처리 기지로 활용됩니다. 날씨가 맑을 때 수질 정화를 실시하고 비가 오면 흐름을 차단해 홍수 방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상측에 완곡한 다리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근거리에서 각양각족의 조류와 식물의 다양한 형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햇빛 쏟아지는 해변이 있는 칭저빈하이 오락구는 따펑만 석호의 바다로 통하는 유일한 출구의 서남측에 위치해 있으며 따펑만을 따라 대만 해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먼 바다에 떠다니는 점점의 선박 및 같은 색깔의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미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친바다 레저를 주저로 하여 해경보도구, 바다 전망구, 해변 휴게구 등을 계획하였으며 최강의 피서지로서 파도 타기, 물놀이에 적합하며 모래사장 위에서 친구와 서로 어우러져 풍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도, 자극적인 마린 레저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최강의 해변 휴게지로서 해변 자동차 대여도 가능해 해변 자동차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활동 거점이라 하겠습니다. 해변 자동차에 몸을 싣는 순간 바람을 가르며 해변을 질주하는 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장 300m의 하이빈 상경도로는 대만 해협과 따펑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으며 이곳 또한 석양이 해수면에 비치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만 공원 카누 기지에는 200m의 인공 모래사장, 범선, 카누, 모터보트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되는 따펑만 범선 관련 행사는 운동과 관광을 결합하여 대만 관광의 수상 레저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곳은 대만의 가장 대표적인 카누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산 잉산 범선 기지에서는 서핑보드, 카누, 중형 범선 등 수상 활동 외에도 업자들이 호수 관광 유람선과 향연 보트를 제공하고 있어 호수에서의 레저 활동에 새로운 선택을 더하였습니다. 바다 여행의 즐거움과 동시에 따펑만 석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고 또 휴일에는 호수 유람선을 타고 펑만대교의 도계쇼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빈만공원 부두는 200m 길이의 인공 모래사장으로 2013년 3월 완공되었으며 다양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36대의 선박이 정박 가능한데요. 종형 범선은 물론 45m에서 50m에 달하는 중형 보트도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따펑만 석호는 대만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중에서 보면 광대한 수역에 주머니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주머니 모양 석호로 불리워집니다. 석호는 수심이 2에서 6m로 평균 수심 3m입니다. 석호 북쪽에는 홍수림 샘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위 변화가 없고 영양이 충분하여 습지 자연 생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생식물, 물새, 게, 망둥이, 조개, 새우, 어패류 등 서식생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따펑만은 굴의 산지입니다. 어부들이 선상에서 직접 딴 신선한 굴을 요리해 드립니다. 요트는 따펑 호수를 유유자적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탄 요트는 따펑만 과해대교를 향해 가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은 풍만 과해대교의 도계쇼를 구경하시겠습니다. 펑만 과해대교는 대만에서 유일한 도계식 대교로 핑동현의 따펑만 국가풍경군내에 위치하고 있는 따펑만 지역에서 바다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건설기간 총 3년, 총 건설비 17억 대만 달러를 들여 2011년 3월 27일에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단일탑 비대칭 단면의 복합식으로 기울어지면서 펼쳐지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의 다리면의 열림 각도는 75도이며 다리면이 상승하여 개방까지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체 길이는 579m, 다리면의 넓이는 30m, 높이는 71m에 이릅니다. 대량 차량은 물론 일반 차량과 행인동인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야간 탑 등의 조명도 밝아서 등대와 같이 해상 선박들의 나침반이 되어집니다.
호수 위에 불어오는 미풍을 맞으며 보트가 전진하다 보면 따펑 국가 풍경구의 굴껍질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굴껍질 섬 개발을 위해 섬 위에 부유부두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배로 섬에 들어와 유람하고 관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굴껍질 섬은 따펑 어민들이 만들어낸 우연의 걸작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버린 굴껍질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결과 이 굴껍질 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섬은 모양이 특이한데요. 밀물 때는 전부 바다에 담기고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내어 마치 수면에 떠있는 진주섬 같아 보입니다. 섬에서는 어민들이 해산물 요리를 팔고 있으며 신선한 해산물과 조개 요리를 만끽하신 후 다시 배편에 오르시어 석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면서 귀로에 오르시겠습니다. 린비엔역 쪽에 위치한 구후랴오는 일제시대 철도기술공들이 일본어로 쿠후로 발음한 것이 이후 쿠후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곳은 그들의 휴게의 장소였으며 공구를 보관하고 노동자를 파견하던 곳으로 철로국에서 도반공방이라 불리워지었던 곳이었습니다. 1940년 건축되었는데 본래는 일본식 목조기와 건축이었던 것이 1945년 미군 폭격으로 평지가 된 이후 중건 후 1995년까지 50년간 사용해 오다 건물 기와와 대들보의 부패가 심해 위험해지자 사용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8 수해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러너촌의 딸신상 촌장 주도하에 경비를 모금해 수년에 걸친 보수 후 2011년 11월 25일 재건이 완성됩니다. 88 수해로 인해 전국에서 표류해온 나무를 이용해 구후랴오 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하고 철도 목림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노동력을 제공해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인 오리알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쫑즈, 거다오즈판, 칭차오차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소외 가정을 돕는 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구후랴오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핑동현 동항진에 위치해 있는 동륜궁은 옴부 왕예를 모시고 있으며 속칭 왕예공이라고 하며 동항인에게는 왕예묘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동륜궁은 청나라 강희 45년 1706년 구 동항고지에 세워진 이래 1894년 홍수로 집안이 붕괴되는 등 여러 차례의 중건을 거친 뒤에 현재의 동륜궁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륜궁은 민난식 사찰 건축 방식을 표방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사합 원전 당식 건축으로 여러 차례 중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고적입니다. 동륜궁은 동항 주민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온 왕爺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재앙과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특이한 풍습은 재계입니다. 속칭 개운으로 대계와 소계로 나뉘어집니다. 소위 대계는 신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장의 기품을 시인하고 왕爺에게 청하여 곤장을 맞음으로써 그 업장을 해소시키는 의례입니다. 남녀 신도가 바닥에 엎드려 곤장을 맞는데 곤장 한 대가 100번의 업장을 해소시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계는 반토를 통해 신도의 이름을 온 왕爺에게 아뢰고 온 왕爺가 하사한 깃발을 전으로 흔들므로 재앙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동육문 정문에는 약 8천만 대만 달러를 투자해 순금박을 입힌 거대한 게이트가 있어 장관입니다. 동항영왕평안제, 속칭 왕선제는 동항에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중요한 제전입니다. 왕맞이 왕배웅을 위해 만들어진 배를 정박시키고 출항시키기 위해 특별히 왕선묘를 건조했습니다. 왕선제 의식은 오랜 제전 형식을 준수하고 있으며 청나라 시대의 시루가 수백 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왕의 배를 불에 태우는 의식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최고조로 업되게 하는 볼거리로 대만을 대표하는 종교문화 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전에는 모두 13개의 의식이 있으며 여기에는 왕의 배 조선, 왕맞이, 경내 돌기, 배 띄우기, 왕배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왕의 배를 불태우는 것으로 그 막이 내려집니다. 왕선제는 장시간에 걸쳐 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장엄하고 엄숙하여 종교미를 물씬 풍기는 종교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동릉궁에서는 각종 볼거리, 폭죽놀이가 진행되며 절을 올리러 오는 신도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동항은 대만 남부의 중요한 어항의 하나로 흑참치의 최대 산출 어항입니다. 참치, 황새치, 벚꽃새우는 일본에 수출되는 주요 상품입니다. 원근해에서는 참치, 황새치, 새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어류가 어획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어종이 어획되며 매년 5월 초에서 6월 말까지는 흑다랑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시장에 흑다랑어 전매구가 설치됩니다. 이 지역의 특산 벚꽃새우를 잡는 계절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항으로 입항하는 어선이 해안에 가까이 정박하면 외래에서 온 관광객들이 직접 신선한 어류를 높은 가격을 내고 사기 시작합니다. 외래에서 온 관광객들은 마치 씀씀이가 큰 화교들과 비슷해서 현지 상인들이 그들을 화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점상들은 이렇게 통에 큰 손님들을 만나면 마치 화교들을 만난 것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점차 노점상들이 모여서 1976년부터는 고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화교시장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동강에는 3대 보배, 즉 벚꽃새우, 참치, 오일피시알이 있습니다. 오토로는 최상의 회이며 흑참치의 추토로는 배의 중간 부위와 꼬리에 가까운 부위를 말하며 단백질과 비타민, DHA 등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이 낮고 육질이 좋고 맛이 좋습니다. 벚꽃새우는 육질이 연하고 맛이 독특하면서 좋습니다. 오일피쉬는 스페인 고등어 알을 소금에 절인 뒤 건조한 곳에서 말린 것으로 쫄깃쫄깃하고 풍미가 절묘합니다. 동항에서는 현지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맛있게 요리해서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